안녕하십니까.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하는 건강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 살 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이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 같은 것은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크냐 아니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1년 365일 동안 연구만 해온 일명 다달 다이어트 달인입니다. 네, 그런 달인도 있어요. 다달.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연구만 했습니다. 예.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다면 이명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성의 아름다움은 요 잔근육, 이 잔근육에서 저는 또 시작한다고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근육을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짠군요. 네, 잔근육.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요, 생활 속의 작은 변화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성들의 경우에는 프랑스 여자들처럼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선 이 접시에 조금씩 담겨져 나오는 음식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식당에서 물 대신 얼음물을 드시면 네. 포만감이 훨씬 커서 식사 중에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살을 뺄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세 분도 꼭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명진 리포터, 네. 오늘 다이어트와 관련한 화제의 현장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게 이 다이어트의 명약이라고 짚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소개해드릴 운동, 정말 그 운동 효과 제가 보장합니다. 화제의 레포츠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밤 9시가 넘은 시각, 체육복 차림의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요. 아니 야심한 밤에 이 여성분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복싱 하러 왔어요. 복싱이요? 복싱. 왜 하시는 거죠? 뭐 스트레스도 풀고 살도 빼고 뭐 일석이조. 전 복싱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멋진 자세 한 번만 딱 보여주세요. 와. 자세가 나오십니다. 자 오늘 또 어떻게 연습을 하겠다, 어떻게 또 운동을 하겠다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2kg 감량 목표 화이팅! 얼마 전 한 여성 탤런트가 6kg을 감량하면서 화제가 됐었던 그 운동, 바로 복싱 다이어트입니다. 요즘 이 복싱 다이어트의 인기 때문에 늦은 밤 시간에도 체육관 안을 많은 분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복싱 다이어트의 매력이 뭐길래 이리도 사람들이 많은 건지 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자 지금 이제 제 옆엔 굉장히 훈훈한 외모의 코치님께서 계십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제가 복싱 방금 보니까 저는 남성만의 운동인 줄 알았는데 여성분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뭐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호응도가 많아서 이 체육관도 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여기들이. 이 복싱 다이어트는 손 동작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운동이든 기본기가 충실해야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 기초 동작을 배우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원투 동작인데요.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리듬을 타면서 스텝도 가볍게 밟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한 서너 번만 반복해도 숨이 차오르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흐르더라고요. 제 모습은 어떤가요? 나름 자세가 나오세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오른손 주먹에서 자기 코에 붙이고 팔꿈치도 자기 가슴쪽에 붙입니다. 또 왼손도 주먹을 쥐고 자기 무릎 만큼 올립니다. 그래서 스텝을 뛰면서 앞으로 나가는 스텝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 연속해서 하니까 이 팔이 또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제 원투를 배우겠습니다. 원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리는 패시면 안 됩니다. 이 다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돌립니다. 그리고 손목을 쥐어 정면으로 고기를 정면 보이죠. 네. 자기 눈만큼 보십니다. 그렇죠. 이 자세가 지금 잘 자, 제대로 배웠으니까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망가지네요. 좀 소질은 있는 것 같은데 한
10년은 좀 더 배워야 돼. 네, 소질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성들이 복싱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다이어트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또 제일 궁금한 건 시청자분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뺐어? 이런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물어볼 만한 회원이 있나요? 그럼요. 우리 체육관에 한 2달 만에 한 10kg 뺀 회원이 있습니다. 2달 만에 네. 10kg. 대단하세요. 바로 이거 보이시네요. 제 회원입니다. 저분이시요? 예. 복싱으로 2달 만에 10kg 이상을 감량했다는 주인공. 안녕하세요. 과연 사실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 이분 맞으신가요? 그렇게 살을 많이 뺐다고 하시던데. 네, 이거 맞으세요. 그럼 옛날 모습 보셨겠네요. 어땠나요? 지금보다 2배. 2배나 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옛날에 이만했다는 거. 복싱이라는 건 어떤 매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예전부터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헬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패턴이 계속되잖아요. 예. 그런데 복싱은 1시간 동안 이제 코치님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또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어요. 똑같은 복싱이라도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응용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니까 즐겁게 살을 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남성들의 전유물로 불렸던 복싱은 이제 여성 다이어트의 최고봉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운동량과 함께 동작이 다양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체중 감량은 물론 몸에 있는 군살을 빼주고 라인을 예쁘게 살려주는데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복싱 다이어트 이것이 궁금하다. 복싱을 하면 다리가 굵어질까요? 다리가 굵어진다고 느낌이 드는데 다리는 굵어지지 않고요. 그냥 그 장근육 자체가 이렇게 발달되기 때문에 그 다리 자체가 근육이 배기는 게 아니고 장근육으로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복싱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로 하기보다는 얼마나 운동을 오래 지속적으로 하냐에 대해서는 체중 감량이 되고 운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음식 관리를 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 2kg 정도는 기본적으로 뺄 수 있습니다. 복싱, 여성에게 위험한 운동 아닐까요? 복싱을 배운 데서 여자들한테 위험하고 그러진 않고 남성을 만나더라도 일단 복싱을 배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무서운 게 별로 좀 덜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복싱 다이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싱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줄넘기를 비롯해 이렇게 단계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동작을 잘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만큼 살 빠지는 효과도 팍팍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막 하고 싶어지는데요. 야, 그죠? 방금 운동하시는 걸 봤는데, 보세요. 땀 흘리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상쾌해지고 예. 일단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좀 이렇게 몸이 가뿐해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복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냥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직장 상사분을 상상하시고 이렇게 때리시는 그런 동작을 취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방송이시라고 약간 좀 그런 거 순화하시는 것 아니랍니다. 같은데. 그럼 이 복싱의 매력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뭐 상쾌함 그런 상쾌함. 느낌. 예. 아까 눈빛이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누구 생각하시면서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 굉장히 누구 좋으시네요. 생각하시면서 그랬던 거예요? 저희 코치님 생각하면서 전문 선수 같아요. 갑자기 나오시네요. 코치님 반등 조심하세요. 뭐예요 이거? 한번 붙으실래요? 아니 지금 살 빼러 오셨는데 지금 저한테 대결하시면 여성분이시잖아요. 다칠 텐데. 괜찮습니다. 전 다쳐도 책임 안 집니다. 하늘던 표정으로. 다쳐서는 안 줄 겁니다. 슬슬 자만심이 나오죠. 네, 이번이 전 또 큰 상처가 될지 몰랐습니다. 이래야 시작된 세계 복싱 대결은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요.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 보도록 하죠. 어허. 아니, 네, 뭐 만만치 당연한 않아요. 결과 아닌가요?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한번 맞아봤습니다. 전초전. 네, 이분이 복싱 경력 2년 정도 되신 분인데요. 네. 정말 봐주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기만 하다가 결국 정말 살살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넉다운 비참하게 됐네요. 쓰러지고 네. 말았습니다. 괜한 또 샌드백을. 다이어트를 배우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산소 운동이 되기 때문에 몸에 탄력도 붙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정말 볼 수 있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샌드백 자체도 때릴 수 있고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복싱 다이어트의 매력. 여성들이 이 운동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복싱 다이어트. 강한 여성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직접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잽, 원, 투. 테이블 괜찮나요? 네. 이렇게 또 복싱 다이어트를 배워보니까요. 활기도 넘치고 직접 이렇게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데 네. 어쨌든 10년은 더 배우셔야 폼이 제대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요.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복싱 다이어트 정말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한 여자 탤런트가 복싱 다이어트로 체중을 크게 감량하면서 화제가 크게 됐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복싱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 복싱 다이어트는 여성분들에게 또 특히나 더 효과적인데요. 이 균형 잡힌 몸매는 물론 이 군살 제거까지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이것만한 운동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저한테 딱 필요한 운동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요즘에는 그냥 날씬하고 예쁜 몸매보다는 탄력 있는 몸매가 더욱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네. 복싱 다이어트로 꼭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김수희 리포터, 뭐 이 자리에서 임영진 씨가 했던 것처럼 복싱 자세를 한번 좀 취해볼까요? 더 잘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저 자만심은 잽! 원, 투! 네. 네, 제가 자세 좀 조정해드려도 될까요? 네. 보여드리죠. 그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그것도요. 어쨌든 이명진 씨는 10년을 더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김수희 리포터는 30년을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배워보시기 바랄게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운동보다는 운동하시는 분을 만나 뵙는 게 더욱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건도남녀 다이어트 도전자가 새롭게 탄생을 했거든요. 이 다이어트에 관한 고민이 남들보다 2배, 아니 3배는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 이분이 바로 건도남녀의 새로운 도전자이신데요. 이분은 과연 어떤 이유로 건도남녀의 문을 두드리게 되셨을까요? 네, 그녀가 찾은 곳은 바로 남구의 한 웨딩 스튜디오인데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쁜 드레스를 보니 더욱더 살을 빼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져 오는데요. 당장 2주 뒤면 하게 될 웨딩 촬영이 걱정되기만 합니다. 예뻐지고 싶고 같이 이렇게 저도 예쁘게 이런 식으로 나올지 걱정도 되고 많이 그래요. 빨리 운동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찍어서 저도 예쁜 신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고민이 꼭 해결되기를 바라야겠죠. 드레스는 종류가 다양해요. 라인으로도 체형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여러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이제 다이어트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쁜 드레스 입을 수 있으실 거예요. 설레시겠어요. 네. 저도 이런 거 입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열심히 빼야겠다. 우리 신부님 열정이 대단하셔서 꼭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웨딩 스튜디오를 나와 이번에는 발걸음을 급히 재촉하고 있는데요. 요즘 혜민 씨는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이제 출근하러 가는 길이에요. 출근하시면서도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딱히 운동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일단 유산소 운동이라도 항상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꾸준히 걷고 있어요. 시간을 내 따로 운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걷는 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매일 걸어 다니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운동 부족이라서 많이 힘들었는데 계속 걷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오히려 안 하면 좀 더 찌뿌둥하고 그렇더라고요. 걸어서 30분 후에 혜민 씨가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걸어왔나요? 네. 수고했어요. 삶을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3 때부터 쭉 봤는데 늘 이 몸매거든요. 아마 힘들걸요. 아, 너무해 진짜. 맞잖아. 주변 분들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네. 혜민 씨는 현재 단과학원에서 오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번 도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많이 빼고 예쁘고 예쁜 신부로 결혼할 수 있게 바랄게요. 파이팅! 우리 오혜미 선생님 12월 달에 결혼하시는데 살 많이 빼셔서 예쁜 신부님 되시고 예뻐지세요.
미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오혜민 씨. 이렇게 이쁘신데 어디가 좀 고민이세요? 아, 제가 좀 있으면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라인이 살아야지 옷맵시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드레스 라인도 만들고 살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빼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럼 좋습니다. 이럴 때 등장을 해주셔야 하는 한 분이 계시죠? 장하미 선생님. 네. 장하미 선생님의 역할이 이제부터 중요하시겠죠? 네, 오랜만에 우리 뵙네요. 도전자 혜민 씨 보셨는데요. 좀 어떠세요? 어떤 대답이 나오실까요? 건강하세요. 한마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신부가 되려면 네. 예쁜 드레스 라인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드레스를 입으셨을 때 아름다운 라인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상체 위주의 라인을 조금 더 만들어 드리려고요. 네, 혜민 씨의 체중분을 측정해본 결과 키는 165cm였고요. 팔과 허리에 살이 집중된 체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체중은 72.2kg으로 키에 비해서 과체중 상태셨는데요. 와, 그 체중분 방금 검사를 하셨는데 현재 네. 몸 상태가 좀 어떠신가요? 지금 보시면은 상체 쪽으로 등과 특히 그리고 팔 쪽이라든지 이렇게 지방이 많이 좀 분포된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입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등 쪽하고 그리고 허리 쪽 라인하고 이렇게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좀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원 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되게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습관이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습관과 그리고 운동에 있어서는 단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합한 순환 운동 위주로 운동을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또 축하를 해주실 분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축하 사절단 한번 불러볼까요? 축하 사절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실까요? 와, 이렇게 나오셨는데 뭔가 풍성해졌어요. 어떤 이렇게 가족분들이신가요? 저희 엄마고요. 그다음에 어머님이시고 저랑 미래를 함께할 저희 신랑입니다. 혜미 신랑. 이제 네, 결혼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좀 날씬한 우리 아가씨 리포터 아가씨처럼 날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요? 그런 욕심이 또 글쎄요. 있으셨구나. 예. 이 도전한다고 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반갑죠. 만약에 저 방송국에서 우리 딸내미를 탈락시키면 어쩌나 걱정되지. 와,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또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 또 예비 신랑님께서 더욱더 두근거리고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좀 그렇죠. 자기가 도전한다니까 네. 도와줘야 되고 적극적으로도. 보통 사랑하는 분은 뭐 자기는 뭐 살이 있어도 예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나 봐요. 이게 뭐 하고 싶다니까. 네. 뭐 살도 빼고 몸도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딸내미 결혼해서 살 많이 빼가지고 예쁜 신부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돼가지고 사진 찍고 많이 결혼 축하해. 남편분도. 와. 네, 이렇게 해서 오혜민 씨의 첫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잘 드레스를 따라하실까요? 입으셨을 때 이 여자분들의 쇄골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등 그리고 팔 쪽, 팔 뒤쪽 이쪽의 라인을 살려줄 수 있는 운동 위주로 복합적인 동작을 가도록 할 건데요.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 좀 더 가녀린 여성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등라인 운동.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옆에서 예비 신랑도 열심히 자세를 취해봅니다. 그러면 더 힘이 나죠. 네. 이번엔 자세가 누워서 하는 M자 운동인데요. 팔뚝살과 등살과 같은 뒤태를 아름답게 해주는 동작이라고 하네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 라인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강화시켜준과 동시에 등 쪽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우리 또 주인공 혜민 씨 오늘 이렇게 체성분 측정도 해보시고 또 처음으로 운동도 해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저 평소에 안 하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몸이 좀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도 많이 운동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이 첫 도전이잖아요. 네.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각오 한 말씀 또 힘차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트레이너 땡님 따라서 이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또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네, 혜민 씨가 12월에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트레이닝 시키겠습니다. 그럼 저도 뒤에서 이 건강한 도전, 아름다운 도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12월에 아름다운 신부가 될 오혜민 씨의 고민이 정말 남들보다 두세 배는 많아 보이죠. 네. 하지만 이런 걱정과 또 강한 의지만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아마 12월에 예쁜 신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려면 또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지금도 물론 너무나 예쁘시지만요.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앞으로 건도남녀의 힘찬 도전 저희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오혜민 씨에게는 지금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맞아요. 꼭 예쁜 드레스를 입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혜민 씨 화이팅!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민 씨,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이비인후과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이맘때쯤에는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비인후과에서 또 흔한 질병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병인지 먼저 주제 화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빙글빙글 어지러워요. 이석증. 땅이 올라올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이석증. 이석증은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안에 작은 돌들이 세반고리관으로 잘못 들어가 생기는 질병인데요.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석증일 정도로 흔합니다. 귀에 이상으로 생기는 이석증의 진단과 치료법은 무엇인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중기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네, 이석증. 이름이 참 생소하죠. 그런데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네, 이석증은 과연 어떤 질병이며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중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들 중에 이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 이석증은 게 어떤 질병인가요? 이석증이란 특정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였을 때 네. 어지러움과 구토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자주 생기고 또 여자가 남자보다 더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특정 어떤 정확한 원인은 그런 발생이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머리를 손상받거나 또 오랫동안 침대 생활을 하거나 감기나 나이가 들면서 중이염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이석이라는 거는 한자어인데요. 귀이의 돌석, 즉 귀 안에 발생하는 돌멩이란 뜻인데요. 그 돌멩이가 이석기관에서 빠져나와 세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석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건가요? 머리를 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빙글빙글 돌리는 갑작스러운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물론 어지러움 때문에 울렁거림과 구토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대개 증상이 수초에서 수십 초 정도 지속되다가 가만히 있으면 곧 가라앉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런 정지된 자세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고요. 눕는 자세를 취할 때 또는 일어날 때 또 고개나 몸을 옆으로 돌릴 때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지러움의 원인이 이석에 의한 경우인지는 몇 가지 증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방안이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거나 또는 특정 한쪽 방향으로 머리를 돌릴 때 더욱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또 누웠다 갑자기 일어날 때도 순간적으로 핑 돌면서 어지럽고요. 증상이 대개는 1분 이내로 가라앉지만 다시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 다시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이석에 의한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가 빈혈이 생겨도 이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뇌에 이상이 생길 때도 이 어지럼증을 호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특별한 자세, 특정한 자세에 의해서 이런 어지럼증을 경험을 하신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갑자기 어지러움증 증상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찾으신 분들 가운데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병원을 찾은 40대 이석증 환자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이비인후과를 찾은 40대 이석증 환자분이신데요. 지난해 이석증을 치료한 후에 다시 재발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좀 심해져서 저는 다른 병이냐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석증이었습니다. 전체 사물이 빙빙 도니까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죠. 이석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프렌젤 안경이라는 특수 안경을 착용해 평형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뒤로 누울 때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이제 회전성 어지럼증을 이제 원인으로 해서 내원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양측의 전정 신경 기능 상태는 아주 정상적이었고 문제가 없었고요. 그 오른쪽에 수평 반골이관에 발생한 이석증 소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물리치료를 했고 이번에는 똑같은 증상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프렌첼 안경을 이용한 그런 유발 안진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검사는 어지럼증이 귀의 이상에 의한 것인지를 환자의 눈떨림으로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으로 이석증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발생한 이석증의 위치에 따라서 특정 체위로 이제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수평 반골이관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정상측, 즉 좌측으로 누워 주무시는 자세가 좋고요. 또 다른 경우에 이제 후반골이관에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눕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약간 숙인 이 자세로 조금 몇 시간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분은 전에도 이석증을 앓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재발을 하셨네요. 네, 이렇게 어떤 병이라도 항상 재발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석증도 재발이 잦은 편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특히나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서 자주 재발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또 이석기관도 늙으면서 점점 퇴행성 변화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석이 쉽게 부서지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반골이관으로 쉽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석증은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치료 방법이 또 궁금해지네요. 이석증이 먼저 진단이 되면 이석 정복술, 즉 한마디로 말하면 빠져나온 돌을 원래 자리로 집어넣는 체위 변화에 따른 운동법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일단 증상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은 증상이 가라앉게 되고 또 확진 소견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내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또 치료법의 이름들이 굉장히 또 특이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치료법들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수평 반골이관에 발생한 경우에는 바베큐라는 운동법이고요. 후반골이관에 발생한 경우에는 애플리 운동요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요. 먼저 수평 반골이관에 발생한 경우에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오른쪽 수평 반골이관에 발생한 이석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바베큐 치료입니다. 바베큐라고 하면 우리가 고기를 돌리면서 굽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될 텐데요. 그렇죠. 즉 고개를 오른쪽으로 90도 돌린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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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한 바퀴 돌려서 일어나게 되면 한 번의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플리 치료 운동법은요. 역시 오른쪽에 후반골이관에 발생했을 때 오른쪽으로 고개를 45도 돌린 상태에서 뒤로 눕고 누운 자세에서 왼쪽으로 90도, 90도, 90도 움직인 후에 일어나서 앉아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왼쪽에 발생한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방향만 바꿔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이석증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위치가 후방골이관인데요. 그 애플리 운동요법만으로 수일 이내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또 잘 빠지지 않는 경우나 여러 고리에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에는 2, 3일 간격을 두면서 반복적으로 물리 운동요법을 시행하면 100% 가까이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발이 했을 때도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치료법을 다시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재발은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데요. 원래 자리로 들어갔던 이석이 다시 움직이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그 자세에서 유지가 되어야 침착돼서 가라앉고 고정이 되는데 그 고정이 다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석증이 발생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물리운동요법을 시행하면은 금세 다시 완치할 수가 있고요. 물론 증상을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증상이 가라앉은 후라도 외래로 방문 치료를 몇 번 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좀 심각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이석기관에 선천성인 기형이 있어서 그 운동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되거나 또는 증상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함을 초래할 때는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법은 청력 손실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석증에 의해서는 우리 몸에 어지럼증 이외에 다른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 이석증 치료 후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석증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 즉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에 비해서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가 있고요. 물론 증상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조기에 진단만 된다면 빨리 치료할 수가 있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흔히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면은 빈혈이나 뇌 관련 질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이석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중임 원장님, 끝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들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어떤 일상생활에 영위할 수 없거나 또는 동반되는 구역질, 구토 등과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흔한 원인은 깃 속의 균형 기능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지만 이외에도 불안, 초조 등의 심리적인 원인 또는 심장의 문제나 혈액순환의 문제 등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증상이 의심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건강의 법칙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남기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건강의 법칙 게시판에 들어오셔서요. 방송에 관한 후기나 그리고 궁금한 점 등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건 그렇고요. 김상명 씨, 네. 10월이 유방암 예방의 달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상징인 만큼 각별한 주의 또 그리고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노력을 가지셔야 될 텐데 그중에 하나가 또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 이걸 그냥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유방암은 자가 검진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외모에 관심을 가지듯이 우리 몸의 일부인 유방 건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고 관심을 두는 것이 아름다움을 함께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남성들도 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성분들만 걸리는 그런 유방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사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분들도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아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쾌한 주말 아침입니다.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요. 여러분 건강한 주말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즐거운 그리고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